포스코 해외법인, 특히 태국 포스코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천태만상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제 태국 공장이 원래 계획대로 매출이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쩌면 태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포스코 갑질 행각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 취재팀 정윤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4년 착공해 지난해 8월 완공된 포스코 TCS. 권호준 포스코 회장은 30곳에 가까운 국내 유수의 언론사를 현지 초청해 성대한 준공식을 엽니다. 때문에 태국 포스코 TCS는 권호준의 야심으로 통할 정도로 그룹 전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당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TCS는 연간 총 45만 톤 규모의 생산이 가능하고 고급 자동차 강판이 주력 제품인 고부가 가치 공장입니다. 지는 데만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의 야심찬 목표와는 달리 실적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아시아경제TV가 단독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총 생산량은 10만 톤에 그쳤고 올해 전망은 당초 목표의 절반 정도입니다. 주력 제품이라던 자동차 강판 실적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고작 1,500톤, 올 상반기에는 7,000톤을 파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하반기에만 상반기 실적의 8배에 가까운 5만 3천 톤을 팔겠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계획을 내놓습니다. TCS 자동차 강판 물량으로는 현재로는 극히 소량입니다. 자동차용으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은데 자동차용을 못 팔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싼 제품인 가전제품용 철판이나 건설 자재에 손을 댑니다. 거액을 쏟아부어 만든 특수공장이 일반 강판 공장으로 전락한 겁니다. 자동차용 강제의 경우에는 다른 가전제품이나 건설자재용 철강 자재에 비해서 제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동차용 강제는 고급 기술로 제품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이윤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참한 실적 뒤에는 포스코 경영진의 전략 실패도 한몫합니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자동차용 강판 판매의 필수적인 제품 인증을 그 어느 곳에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태국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고 동남아 자동차 시장을 정복하겠다는 권호준 회장의 야심찬 계획은 가전제품용이나 공사용 철판으로 대체됐습니다. 적자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포스코는 준공 첫 해부터 흑자를 자신했지만 약 9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서류상 올해 적자는 70억 원대로 줄지만 모든 계획이 들어맞았을 때나 가능한 수치로 적자 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영업을 못해서 오늘은 많이 못한 거죠. 고객사는 한정되어 있는데 고객사를 물건을 팔려니까 중국산 저가제하고 싸워야 되고 일본산 고급제하고 싸워야 됩니다. 거기에 샌드위치에 끼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들만의 그런 특화를 못 시키는 거죠. 이에 따라 포스코는 태국 공장 적자 축소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호준 회장을 도와 포스코 그룹의 비용 절감과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던 이영훈 당시 재무투자본부장도 태국 상황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향후 전망도 그리 밝지 못하다는 겁니다. 중국의 대형 철강 기업 중 한 곳이 포스코 공장 근처에 유사한 기능의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기회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포스코의 비정상적인 갑질이 권호준 회장의 경영 실패를 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던 것은 아닌지 보다 면밀히 검토해볼 시점입니다. 아시아경제TV 정윤영입니다.